안녕하세요. 국제정치 10분 강의. 오늘 강의에서는 국제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이론 중 하나인 현실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경쟁했던 적이 혹시 있지 않나요? 경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이익을 추구했던 거죠. 친구가 나보다 더 잘하면 내 마음이 불안하고 경쟁에서 뒤처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을 겁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현실주의 이론과 연결을 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현실주의에서는 국가들의 자국의 이익을 위해 경쟁합니다. 이기적으로 행동한다고도 설명하는데요. 우리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방식과 아주 비슷하죠. 이제 현실주의 이론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는데요. 이 이론은 국제사회에서 국가들이 자국의 생존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한다고 봅니다. 이들은 다른 국가들과의 경쟁을 통해 힘을 키웁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기 방어를 하고요. 현실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권력 그리고 안보라고 생각해도 무방한데요. 그리고 힘이라고도 할 수 있죠. 우리가 중학교 시절, 어린 시절 경쟁했던 것처럼 혹은 지금도 경쟁을 하고 있죠. 이런 것처럼 국가들도 자기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합니다. 현실주의가 무엇일까요? 현실주의는 국제관계에서 이상적 협력보다는 힘의 균형을 중시하는데요. 국가들은 자기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방어, 생존을 위해 경쟁합니다. 이를 무정부 상태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아나키라고 합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중앙정부나 강력한 국제기구가 없기 때문에 각국은 독립적으로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뜻인데요. 지난번 영상에도 말했듯이 국제사회는 무정부 상태라고 말했어요. 왜냐? 경찰이 없으니까요. 어떤 국가가 전쟁을 시도를 한다고 해서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어떤 강력한 장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없다는 말이죠.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현실주의는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세계에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경쟁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성적 경쟁처럼 학창 시절의 성적 경쟁처럼 각국은 자기 이익을 위해 서로 경쟁을 하고 그런 경쟁 속에서 안전과 생존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국가는 국민들에게 무엇을 보장하죠? 보장할 의무가 있죠?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적 안정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대신 국민들은 국가에게 어떤 것을 양도하나요? 권한을 양도합니다. 모든 부분이 아니에요. 일정 부분의 권한을 양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민은 국가에게 군복무 의무, 그리고 세금 납부, 법을 따를 의무 등을 양도합니다. 또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국가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일부 자유를 국가에게 맡기는 것으로 이해하면 돼요. 현실주의와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국가 간의 경쟁과 상호작용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는데 현실주의는 국가가 자국의 생존을 위해 자원을 확보하고 자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힘을 추구한다고 보는데 국민들의 협력과 권리 양도를 통해 확보하는 겁니다. 국민이 국가에게 권리 일부를 양도하고 국가가 그 대가로 현실주의는 이상적인 세계를 꿈꾸지 않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세계에서 국가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인데 국가들은 서로 경쟁하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협력하기보다는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고 보는 것이 현실주의 이론의 핵심입니다. 일상에서의 예시는 두 회사의 경쟁을 생각해 보세요. 회사 A는 회사 B보다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A가 돈도 많고 인맥도 많고 되게 많아요. 자원이 많아요. B는 A에 비해서 별로 가진 게 없어. 그러면은 이제 B가 살아남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될까요? B는 그에 대응하기 위해 신제품을 출시하려고 할 수도 있죠. 회사 B는 이런 자원을 부족을 극복하려고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경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 두 회사는 서로 자원을 싸우며 이익을 추구하는 상황입니다. 국제정시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현재 미국과 중국 무역 정쟁이 좋은 예가 될 것 같은데 두 나라는 경쟁을 하고 있고 각국의 정부는 각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무역 제재를 비롯한 여러 방법을 사용하고 있죠. 이는 두 나라가 서로의 힘을 경쟁적으로 시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주의적인 국제관계의 전형적인 예로 볼 수 있습니다. 현실주의의 핵심은 권력과 생존이라고 말했죠. 권력과 안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현실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바로 국가의 생존입니다. 국가들은 생존을 위해 자원을 확보하고 군사력을 강화하고 다른 국가들과 경쟁하거나 때로는 갈등을 겪어요. 이것이 바로 힘의 균형이라고 설명합니다.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과의 상대적인 힘을 비교하고 그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는데,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 A 국가가 있고 B 국가가 있어요. A 국가가 군사적으로 더 강하다고 칩시다. B국은 군사력을 강화하거나 동맹을 맺는 등 자신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전략을 세울 거죠. 이는 상호작용하는 국가들이 서로의 힘을 고려하여 행동하는 현실주의의 핵심적인 관점입니다.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도 혹은 잘 나가는 회사 안에서도 이런 권력 구조가 있죠. 그걸 생각하면 일상생활에서 예시가 될 수 있겠네요.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군사력, 경제력, 자원 등을 통해서 국가가 자기 방어를 하고 국가의 생존을 보장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힘의 균형은 각 국가가 다른 국가들과의 힘의 차이를 맞추려는 노력을 뜻합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예시는 회사 간 경쟁에서 시장 점유율을 보세요. A 회사가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리면 B 회사는 시장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세우거나 더 많은 마케팅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B 회사는 A 회사에 비해 더 적은 점유율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이 생존할 수 있도록 힘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현재 국제정세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북한의 군사력 증강, 지난번 영상에서 북한을 한번 다뤘었죠? 연결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북한 군사력 증강은 현실주의의 좋은 예입니다. 북한은 자국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군사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다른 국가들로부터의 위협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제로섬 게임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제 제로섬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기주의와 제로섬 게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게요. 현실주의는 인간 본성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관점을 취합니다. 인간은 이기적이고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고 보는 거죠. 국제정치에서도 각국은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려고 이는 제로섬 게임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제로섬 게임이란 한 국가의 이익이 다른 국가의 손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마이너스 1 플러스 1 하면 0이죠. 합이 0이 된다는 뜻이에요. 한 나라가 더 많은 권력이나 자원을 얻으면 다른 나라가 그만큼 손해를 본다는 거죠. 현실주의에서는 국제사회에서 이익을 나누는 게 아니라 각국이 서로 경쟁하면서 상호 배타적인 이익을 추구한다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거 있으면 나눠가지고 다 같이 좋은 거 하면 좋은데, 협력해서. 왜 현실주의에서는 이걸 경쟁해서 서로 가지려고 할까요? 힘이 제일 최우선이라고 했죠? 자원을 가지는 게, 힘을 가지는 게 생존입니다. 자원을 분배해서 나누면 되지 않느냐? 아니죠. 분배하면은 힘이 분산이 되죠. 그러면은 쟤보다 내가 더 강하지 못하잖아. 우리가 힘이 똑같고 자원이 똑같으면 저 국가가 우리 국가에 침범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는가? 라고 더 본질적으로 생각해보면, 자원은 유한합니까? 무한합니까? 자원은 한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땅덩어리, 지정학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땅덩어리가 무한한가요? 아니잖아요. 지구본을 딱 보면 땅덩어리는 유한해요. 내가 더 많이 가지면 저 국가는 조금 가지고, 저 국가가 많이 가지면 내가 조금 가지고,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자원의 한계라는 거죠. 물론 제가 이렇게 땅덩어리를 가지고 예를 든다는 거는 침범을 해도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절대 아니고 단지 예시를 드는 겁니다. 이렇게 본질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현재 국제정치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제로섬 게임을 설명하는 예시가 될 수 있는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통해 자국의 영토와 그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는 이를 방어하기 위해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싸우고 있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것은 배제하고 있죠. 인류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현실주의 시각에서 한번 보자면
이 상황에서 두 국가 이익만 보고 따져보자, 분석해보자 이거죠. 도덕적인 시각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도덕은 현실주의에서 그렇게 중요한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현실주의에서는 국제정치에서 도덕성이 큰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국가들이 행동할 때 도덕적인 기준을 따르는 것보다 자기 이익을 우선시한다고 보는 거죠. 현실주의적 관점에서는 불가피한 전쟁이나 힘의 충돌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쉬운 설명. 현실주의는 도덕적 선택보다 실용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을 중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죽고 고통을 받지만 국가가 생존하기 위해서 전쟁을 어쩔 수 없이 선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일상에서의 예시는 이제 어떤 회사가 자기 생존을 위해서 경쟁 회사를 인수한다면 도덕적이라기보다는 상황에 맞는 전략적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 경우에 경쟁 회사를 인수하는 것이 회사의 생존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는 거죠. 현실주의 대표학자들 한번 살펴볼 건데요. 한스 모겐소입니다. 국제정치의 정치학이라는 책에서 국가의 권력 추구와 국제관계에서의 힘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학자 있죠. 케네스 월츠. 이 학자는 구조적 현실주의를 발전시켜서 국제정치의 구조와 시스템이 국가들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한스 모겐소는 권력이 국제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말했고, 케네트 월츠는 국제정치의 구조가 어떻게 국가들의 행동을 바꾸는지 설명했어요. 현실주의를 비판하는 이 학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상주의, 리버럴리즘 이론에서는 현실주의가 지나치게 비관적이라고 보고 국제사회에서 협력이나 국제기구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또한 상호 의존성 이론에서는 국가들이 경제적, 정치적으로 서로 의존하며 경쟁보다는 협력하는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쉽게 말하면 현실주의는 국제사회에서 협력보다는 무정부 상태이기 때문에 협력보다는 경쟁을 강조하는데 그것이 국가의 생존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상주의는 국가들이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죠. 예를 들어 국제기구나 평화협정, 외교 같은 것이 중요한 거죠. 자, 오늘은 이렇게 국제관계 이론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현실주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현실주의는 힘과 안보를 중심으로 국가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려고 하며 국제정치에서의 이기적 봉선과 무정부 상태를 강조하는데요. 힘의 논리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이 이론은 국제정치에서 권력과 안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추구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제관계를 설명하는 다른 이론들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혹시 원하는 이론이 있으면 아래에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이 없다면 이상주의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에게 유익했기를 바라고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